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라고 내놓은 일본의 발표는 한국을 따라해놓고 뭐가 대단하냐며 다시 한번 웃음거리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수기로 업무를 진행한다. 디지털화가 뭔지 전혀 모르는 나라라고 불리며 디지털화된 우리나라와 빈번히 비교되곤 했는데 이를 갈고 있던 일본에서 드디어 최초로 무인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라고 발표한 일본 정부가 고작 한국을 따라해놓고 뭐가 대단하냐는 이야기가 듣자 일본 학생들을 이용해 무리수를 던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우선 일본이 발표한 디지털화된 일본의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엔 일본 전역에서 혁신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인 유니클로에서 시작했는데 기존 일본의 아날로그의 이미지를 벗어던짐과 동시에 매장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차원에서 무인 계산대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패션업계부터 시작된 무인 계산대의 열풍은 일본 전체로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가장 먼저 시작한 유니클로는 전국에 있는 매장에 무인 계산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가나자와 등에서 대표적으로 시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어떻게 패션업계에서 시작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유니클로 관계자는 유니클로 매장은 브랜드 특성상 상품 회전율이 높아 구매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결제할 때가 잦습니다. 그만큼 매장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무인 계산대를 운영하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며 특히 이는 고물가 추세로 브랜드가 옷값을 올리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 조치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도입한 매장에서 해외 소비자 반응이 좋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일본 또한 디지털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통해 일본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각종 매장에 무인 셀프 계산대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도 무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며 직원이 근무 시간이 아닌 새벽엔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람이 없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무인 계산기를 도입한 한국은 여러 가지 단점을 미리 접하고 이를 빠르게 고쳐나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로 인한 정보 격차를 교육을 통해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8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3.1%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노년층이 일반 시민보다 디지털 정보를 약 절반가량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무인 계산기가 확대되면서 이 같은 정보화 격차가 생활의 질 격차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며 디지털 정보를 다루지 못하면 장보기는 물론 식사, 기차표 구매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서울시는 4년간 총 86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문맹이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핸드폰을 통한 기차표 예매, 택시 호출, 모바일 뱅킹, 무인 계산기 주문 등 디지털 활용법을 담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더욱 다양한 연령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자 일본에선 절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비교될 만한 물건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 일본 고등학생이 전 세계에서 최초라며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 처음 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제목과 함께 더 이상은 한국과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해당 발명품과 글이 미국에서 특보로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진행하며 해당 물건을 소개하던 앵커들이 놀라며 비웃는 모습을 보여 방송사고가 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전한 일본인 학생단체가 쓴 글 내용입니다. 한때 우리 일본에선 한국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가게가 시노쿠보에 오픈하면서 한국 교복을 입고 스티커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복은 주름이 들어간 스커트와 블레이저의 조합 또는 세라복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감색이나 회색과 같은 다운된 색깔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교복은 타이트 스커트나 주림이 큰 스커트이며 조끼도 몸에 꼭 맞는 라인을 따른 형태가 많아 전체적으로 기장이 짧고 컬러풀한 느낌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퍼지며
한국의 교복마저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을 따라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효고현 야마자키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복은 큘로트라고 부르는 형태로 치마 모양의 폭이 넓은 반바지를 칭합니다. 큘로트 도입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2020년부터 남녀에 관계없이 치마나 바지, 넥타이나 리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치마도 바지도 아닌 제3의 교복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것은 교내에서 이뤄진 한 강연이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마에다 료 씨는 지난해 야마자키 고등학교의 연단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이후 료 씨의 강연을 들은 저희들이 학교 측의 치마도 바지도 싫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야마자키고에서는 큘로트의 도입이 검토됐는데 큘로트 도입 여부를 두고 벌인 교내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의 약 70%가 찬성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 결국 올해부터 정식 교복으로 채택됐습니다. 새로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인터뷰를 통해 외형이 치마처럼 돼 있어 움직이기 쉽다. 선택사항이 늘어나 개성을 발휘하기도 쉬워졌다. 치마에 비해 보온성도 있고 획기적이다. 이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니 한국의 교복을 돈 주고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따라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해당 교복을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따라하고 싶다면 저희 학교에 직접적으로 연락해 따라하길 바랍니다. 해당 글을 본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유행하는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바로 즐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편이다. 빠르게 유행을 즐기려는 개성적인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유행하는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조금씩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일본을 따라하진 않을 것 같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고 봤더니 저건 이미 스코틀랜드에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일부러 일본의 무지함을 방송을 통해 보여준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일본 일들을 관찰해본 결과 일본은 유행할 아이템에 대해 대대적으로 백화점 및 쇼핑몰 등의 매장에서 소개하며 빠르게 사람들로부터 흡수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해 누가 먼저 입느냐는 듯 경쟁적으로 즐겨 입고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제 모든 일본 학생들이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모습이 웃길 것 같아요. 저걸 전 세계 최초라고 만든 건가요? 겨울에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일 것 같네요. 모든 학생들이 원한 건 아닐 텐데 저걸 입고 다들 행복해 할까요? 남녀 평등을 외쳐 만든 옷인데 저걸 입고 아침마다 울고 있을 일본 학생들을 생각하니 정말 불쌍하네요. 차라리 교복을 안 입는 것이 더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법 아닌가요? 한국을 이기려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한테 그렇게까지 적대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해당 교복을 만들고 난 후 전국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0.2%의 저조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 교복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